그리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소웨이는 위기, 웅덩이에서만 연금을 사용하는 공통된 핵심적인 매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74% 수익률과 1억 3천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66% 수익률과 780만 원 수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총 1억 8천만 원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강하게 상승 출발하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이 상승폭을 다 말아내린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갑자기 상승분을 다 토해냈는지 이 부분을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하게 상승 출발한 이유가 뭐냐면 고용보고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고 고용이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네?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 라는 시장의 해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속되면서 금요일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상승폭을 다 말아냈나 하고 살펴보니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비치이긴 하지만 5년 기대치는 예상치보다 아주 소폭 높게 나왔지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3.2%보다 훨씬 높은 3.5%로 발표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갑자기 확 튀어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최근 반등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을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면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오늘이 제일 싸네, 쌀 때 미리 사놔야겠다 라는 소비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더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고요.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야 인플레이션 역시 잡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들의 심리와 소비자들의 지갑은 다른 상황입니다. 심리는 쌀 때 더 사놔야겠다 라는 심리겠지만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대 초과 저축이 결국 모두 소진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더 소비할 돈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래 소비자 지수에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발표였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하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이 소비자들의 심리와 소비 데이터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연결되며 이게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어제 연준 위원들은 예상대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나온다면 연준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보우먼 연준 의사는 올해 금리 인하가 보장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만약 예상치 못한 충격,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시스템 위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이 찾아온다면 금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공포를 심어주기도 했죠. 거기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엔 지금은 너무 이른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그나마 가장 비둘기파로 알려진 굴스비 연은 총재 발언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3%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증거는 현재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된다면 연준은 목표 2%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행동을 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죠. 자, 정리해보자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오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며 계속 둔화를 보이던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다시 반등하게 되면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일시적인 반등 후 다시 둔화를 보이게 되면 강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지어줄 이벤트가 바로 이번 주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와 이번 주 수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입니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느냐, 고착화가 지속되느냐, 또는 예상보다 높게 재반등하느냐, 이 부분이 결정지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으니 우리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인플레이션 발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당연히 영상으로 핵심만 쏙쏙 정리하여 공유드릴 테니 매일매일 제 영상 챙겨보시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된다면 일시적인 눌림 이후 강세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제가 현재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이번 주 인플레이션 지표들이죠. 일단 우리는 원칙대로 웅줍하면서 이 인플레 지표들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자, 현재 반등을 이끌어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현 시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사주 매입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우량 빅테크 기업들이 이 자사주 매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16%나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고 내년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대체 왜 호재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기 자신들의 기업 펀더멘탈이 괜찮으니까 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즉, 이 고금리 상황에도 기업 펀더멘탈이 괜찮다 라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엔 이게 급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작년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으며 은행 파산 우려도 많은 시기였기 때문이죠. 즉,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둔화되었고 여전히 경제는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이 좋은 이유는 공급과 수요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은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줄여줍니다. 즉,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만약 수요가 그대로이거나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식 한 주당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돈을 빼먹지도 않고 주주들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해주는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우량 기업이기 때문이죠. 가장 돈도 잘 번다는 이 기업들이 가장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펼치는데 당연히 여기에 투자해야지. 대체 어디에 투자나요? 그리고 현재 코어 리더십 모델을 살펴보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강세장 속 웅덩이일 확률이 현재 가장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웅덩이에서도 줍줍했고 지금도 웅줍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함께 웅줍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꼭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진짜 부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공유드릴 자료는 최근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량으로 꽤나 많은 뉴스와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현금 보유량, 섬뜩한 경고 라는 뉴스와 썸네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현금 보유량은 매번 역대 최고치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해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핵심은 돈이 점점 풀리면서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매번 역대급 현금 보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현금 보유량이 아니라 바로 이 현금 비중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5% 현금 비중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웅줍을 하게 되면 10%로 낮아지는 모습, 오즈를 하게 되면 20%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0%에서 20% 현금 비중을 꾸준히 유지 중이지만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함에 따라 현금 보유량은 매번 역대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워렌 버핏 현금 보유량 역대 최고치? 나도 매도하고 기다려야 하나? 라는 판단은 정말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 바로 이 현금이 언제 사용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위기, 웅덩이에서만 현금을 사용하는 공통된 핵심적인 매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무지성 적립식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줍줍해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왜 성공한 투자자들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웅덩이에서 매수한다고 하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는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2011년 그리스 경제 위기, 2015년 금리 인상,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2년 러시아 전쟁 및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즉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런 하락장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이 현금을 사용한 과거 공통된 투자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현금을 썼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다루지 않더라고요. 즉 큰 웅덩이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꼭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체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언제 현금을 공통되게 사용하는 걸까? 라는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극소수 웅줍러로서 웅덩이에서만 줍줍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제일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이고 제일 쉬워 보이지만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야 하기에 사실상 가장 어려운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공부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매일매일 제 영상을 통해 마인드 컨트롤, 멘탈 관리, 투자 가치 확립이라는 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태우며 내 소중한 돈을 묵혀두면 스스로 돈을 불리는 작업을 지속하며 어느 순간 내 자본소득이 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경제적 자유이며 또는 15억을 달성하게 되면 첫 번째 목표 달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매년 자본소득으로 4천만 원을 벌어야 최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러분이 15억을 달성하면 매년 5, 6천만 원을 빼서 사용해도 높은 확률로 자산은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경제적 자유 플랜을 짜고 저와 함께 지속해보시죠. 제가 가장 먼저 달성해서
여러분들께 경제적 자유를 보여드릴 테니 꼭 끝까지 저와 지속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